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작전이었던 몰락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끝장을 보려 공격한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원자폭탄은 몰락작전의 이전 단계였을 뿐입니다. 몰락작전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시작으로 육해공 총합 107만 4,6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을 투입하는 말 그대로 일본 자체를 몰락시키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작전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피해가 심각할 것이 뻔했기에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유도할 목적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몰락작전은 취소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해도 이렇게 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생각으로 임하는 경우는 잘 없죠. 미국은 왜 일본을 없애버리려 했을까요? 몰락작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몰락작전의 시작을 보려면 우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까지 진행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죠. 유럽에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1941년 중국과 전쟁 중이던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얻고자 하와이주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아시아까지 확장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추축국이 유리했죠. 추축국은 프랑스와 북아메리카 등 굵직한 지역을 점령해가며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너무 자신만만했던 탓인지 잘못된 선택을 하죠. 독일은 소련에게,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특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분노한 미국은 추축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버리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주만의 참상을 보고 윌리엄 홀시가 한 말이 있죠. 이 전쟁이 끝날 때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언어가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전쟁에 개입한 후 1943년 이탈리아 왕국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사실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항복은 추축국, 특히 일본에게 상당한 손실이었죠. 일본은 이때를 기점으로 보유한 군대는 물론 자국민들과 식민지 국민까지 강제로 동원하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1944년엔 신풍 특별공격대, 일명 가미카제라는 특공대를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저항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추축국의 패색이 짙어진 1945년 결국 독일도 미국에 항복하며 일본만 남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항복할 법도 한데 일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널뛰듯이 저항하죠. 다른 나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쟁은 이겼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지루함을 느꼈고 미국 내에서도 계속되는 사망자와 피로감에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일본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죠. 바로 작전명 몰락입니다. 일본 전역을 완벽하게 말살하겠다는 의미의 몰락작전은 크게 올림픽 작전과 코로넷 작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이었던 올림픽 작전은 규슈 남부 지역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상륙시켜 간토 지역과의 연락선을 차단시키고 남아있는 일본 해군의 함정을 파괴 및 주요 요충지 파괴 등 상륙 지점에서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코로넷 작전을 위한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죠. 놀라운 것은 규슈 남부를 점령하려는 올림픽 작전에만 항공모함 42척과 전함 24척, 순양함 40척, 구축함 약 400척이 투입되고 규슈로 상륙하게 될 보병도 14개 사단을 동원하여 25만 명의 육군과 9만 명의 해병대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초기지를 세우는 작전의 규모가 이 정도이니 미국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죠. 올림픽 작전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 연합군은 올림픽 작전을 숨기기 위한 작전도 준비합니다. 파스텔 작전이라 불리는 일종의 기만 작전이죠. 하지만 미국은 기만이라는 말을 잘 몰랐던 걸까요? 파스텔 작전의 계획은 8만 명의 병력을 시코쿠 지역으로 상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작전이 너무 대규모여서 그렇지 파스텔 작전만 따로 두고 본다면 충분히 큰 규모의 작전이었죠. 올림픽 작전을 통해서 규슈 남부 지역에 전초기지를 세운 뒤에는 코로넷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넷 작전은 혼슈 지방의 72만 명의 병력과 약 2,000기의 항공기, 75척의 항공모함 등을 동원하는 관동 상륙 작전입니다. 관동으로 상륙한 이후에는 도쿄를 진군할 생각이었죠. 여기까지 보면 몰락 작전이 규모는 크지만 그냥 상륙 작전에 불과한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몰락 작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상륙 작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상륙한 이후에도 일본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아니 완전히 몰락시킬 만한 계획을 세웠죠. 미국이 계획한 것은 상륙 작전을 제외한 일본의 주요 도시 10곳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어서 50여 개의 중소도시에는 화학무기를 살포, 일본 전역의 농가에는 농산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약물을 투하하는 것까지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는 가스 살포까지 생각했죠.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장 1944년 일본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국력을 보유했던 독일을 상대로 펼쳤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교해봐도 몰락작전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게 힘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몰락작전의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전쟁을 질질 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혼내주면 지레 겁을 먹고 항복을 하기 마련이지만 일본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도 싸움의 의지를 꺾지 않았죠. 일본은 독일과는 다르게 겁을 안 먹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 입장에서는 추축국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일본의 이런 태도에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 내에서도 계속되는 사망자와 피로감에 여론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예 일본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없애고 나아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몰락작전은 중간에 취소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이죠. 추축국이 모두 항복을 한 상태에서 바다마저 연합군에게 모두 점령당하고도 악착같이 버티던 일본이 항복한 이유는 원자폭탄 때문입니다. 몰락작전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미국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는 작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계가 6년이란 시간 동안 싸움만 하느라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판을 더 벌리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환영받을 리가 없었죠. 이런 이유로 미국은 몰락작전을 시행하기 전 원자폭탄의 성능을 실험하고 혹시나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하나씩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지자 일본은 아비규환이 되죠. 설상가상으로 원자폭탄이 터진 후 소련이 150만 대군을 이끌고 만주를 급습하자 일본은 겁을 집어먹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정상적으로 몰락작전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최후의 전쟁을 미국만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 일본도 연합국의 본토 상륙작전을 대비하여 최후의 저항을 위한 교로작전을 준비했죠. 하지만 교로작전은 일본이 본토를 성공적으로 수비하고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군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대한 많은 피를 봐서 항복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죠. 일본이 원했던 항복 조건은 천황제 유지와 조선을 포함한 세계전쟁 이전 식민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었죠. 일본이 교로작전에서 준비한 내용은 대부분이 자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미카제가 있죠. 문제는 이마저도 미국에서 미리 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다시 광기 어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제일 먼저 일본의 비행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만약에 일본이 정상적으로 전투기를 보냈다 해도 온갖 연합국의 전투기와 지원기들이 일본 상공을 뒤덮고 있을 계획이었기에 뭘 해보지도 못하고 격추당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상륙작전을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는 핵폭탄과 온갖 무기가 빗발치고 있을 것이고요. 공중전은 그렇다 치고 지상전은 어땠을까요? 지상전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의 전차가 미국의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일본이 미국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자폭이었죠. 어찌어찌 일본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병력은 이미 화가 났기에 희생을 감수하고도 밀고 들어왔을 겁니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의 민간인이었죠. 적어도 수천만의 민간인이 빗발치는 핵폭격과 대규모 전략폭격에 죽어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일본의 식량 상황이 한계를 향해 달리고 있던 중이라 전쟁이 조금만이라도 정말 반년만이라도 더 지속되었다가는 전쟁 역사상 최고의 대규모 아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몰락작전이 진행되었다면 너무도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듯이 죽어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겠죠. 작전명 몰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